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 손목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2부속실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권력 암투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제2부속실이 아니라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구입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이 문제와 십상시 사건에서의 청와대 회유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자, 한경위의 청와대 회유 주장 보도가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주목을 받았더군요. 어떤 문답이 있었습니까? 네, 어젯밤에 한경위의 증언이 보도된 상황이어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부터 곧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한경위의 증언이 사망한 최경희의 유서와 같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한경위가 부정장은 달리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에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자백하며 기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의 유서 내용과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회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하자 안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한경위 아내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위의 아내는 오늘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자신을 검찰청사로 불러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남편과 대질하며 짜인 각본대로 퍼즐을 맞추듯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그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아마 변사 처리 등에 참고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경희의 아내가 검찰청사에 간 11일은 최경희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어서 변사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조사했다는 황 장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인 제2부속실에서 몰카시계를 샀다는데 왜 샀다는 겁니까? 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에 따르면 청와대 제2부속실은 작년 2월 2대의 시계형 초소형 카메라를 사들였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실 소속임을 언급하며 정윤의 문건에 나와 있는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담당자가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녹음했다가 쓰려 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오후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도 청와대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정 총리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에는 다양한 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그런 현장 상황에 맞춰서 기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녹음용 캠코더 기기는 연설 기록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이동 중에 기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녹음기를 구입해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다시 발언을 신청해 제2부속실 소속이던 몰카시계가 연설기록 비서관실 소속으로 바뀐 시점은 최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0월 8일까지도 계속 제2부속실에 그 물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고 청와대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해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12월 8일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연설 비서관실로 원래 카메라 시계를 옮긴 것입니다. 최 의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몰카시계를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옮긴 시점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십상시 보고서를 보도한 지 10여일 후로 십상시 파문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정황입니다. 김정현 민주연합 수석 부대변인은 이후 논평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적 절차와 방식에 의해 기록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지 몰카로 찍을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서 몰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합의하고 사진만 찍고는 전혀 진척이 없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만나긴 한 겁니까? 네, 지난 10일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 구성은 세부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한 번에 이어 오늘 2번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 구성에만 합의했지 특위의 기능이나 활동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만들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야당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에 여당은 자문기구 정도로만 머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선 국정 개입과 청와대 수사 압력 의혹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도 여당의 소집 거부 때문에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십상시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